제가 조국을 구미호라고 비교한 게 며칠 전이죠. 그리고 구미호의 꼬리는 9개이기 때문에 하나 나올 것이다. 그 중에 한 개를 또 오늘 꺼냅니다. 그러면 4개째게 되죠. 꼬리 4개째로 접근합니다. 좀 이따가 5개 되고 6개 되고 될 겁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건 다 아시죠? 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익성한테 투자했죠. 그 익성이 뭐 하는 데인지 다 알려드렸죠. 자동차 허범제 하는 데입니다. 그 허범제가 별 다른 기술이 아주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관련이 전혀 없는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2017년 5월인데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이자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가 익성 측에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국 정무수석 측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익성이 여기에 혹해가지고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익성하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곧 밝혀질 겁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아주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익성 관계자들 무지무지하게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사람들 다 불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익성 관계자들은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조범동이와의 사업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건 뭐죠? 민정수석에 딱 올라가자 조범동이가 설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조범동이가 조국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팔고 다녔다. 자,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팔고 다녔다. 그러면 문재인은 단순히 이름을 팔리는 단계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숙이 개입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그 즈음에 그때 문재인 정부의 2차 전지 국정 과제 선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때 문재인 정부의 2차 전지 국정 과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타이밍으로 볼 때 이거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 이후 익성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도 2배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이 금액이 35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은 국민 혈세가 조국의 사모펀드 사업작업으로 들어간 거다 하면서 정권 차원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조선일보가 특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발견해 깜짝 놀랐는데요. 익성 관계자들은 어제 조선일보 기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는 조범동 씨야 뭘 한 게 없다. 그런데 조국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조범동이와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 증언은 기자가 직접 익성 관계자한테 녹취한 겁니다. 한 익성 관계자는 애당초 WFM은 코스닥 상장 업체지만 실속이 없는 회사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자기네들은. 그랬는데 단순히 사업성 좋다는 조범동이 말만 믿고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겠느냐. 단순히 조범동이 보고 투자했겠느냐. 조범동이가 뭔데요? 조범동은 그냥 신용불량자인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 측이 돈을 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익성 관계자들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또 다른 익성 관계자는 조범동이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뒤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말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있다. 조범동이는 2017년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통해서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고 IFM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익성, WFM, IFM이 한 몸처럼 엮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일보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조국 펀드 투자사, 익성, IFM, WFM 이 직원들까지 공유를 했다. 즉 인사까지 공유했다. 사람이
여기 근무하다가 일로 옮겨가고 여기 근무하다가 일로 옮겨가고 마치 그룹 회사가 직원들을 순환근무시키듯이 WFM, IFM,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데 익성 직원들이 막 돌아다녔다. 순환근무하듯이 했다 하는 증언이 지금 중앙일보 단독으로 오늘 새벽 5시에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은 당연히 익성과 WFM, IFM 이런 데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익성은 2017년 8월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인 웰스 CNT를 인수했을 때 이 웰스 CNT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수자금 중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익성이. 이 돈은 익성의 자회사인 IFM에 도로 투자됐죠. 재투자됐죠. 그러니까 받아간 셈도 되고 안 받아간 셈도 되고 이상하게 됐죠. 익성 자회사에 익성에서 돈 빌려가지고 IFM에 익성 자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또 조분동이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통해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할 때도 익성의 역할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익성이 이렇게 한 것은 조분동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리 들었다. 누구한테? 조국이한테. 조국 민정수석한테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자금이 움직이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측의 실제 역할이 있었는지도 검찰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걸 뒤진다는 것은 당사자가 조국이란 뜻이죠.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국 펀드 투자처인 익성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35억 2천만 원으로 그 이전의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받았던 16억 7천에서 100% 이상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돈은 정부 출연금으로 과제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야, 정부 돈 35억이 익성으로 던져졌는데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먹고 떨어져라. 이런 돈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날아간 겁니다. 돈이 날아다녔습니다. 재밌죠? 꼬리 9개 중에 4개에 해당될 정도의 사안은 맞죠? 네 번째 꼬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익성은 이 같은 국정과제 지원 예산의 3분의 1을 독식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지원되면은 익성 측으로 3분의 1이 날아가본 겁니다. 33만 35원이.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가야 될 게 조국이랑 관련이 있는 회사로 싹 빠졌다. 그런데도 조국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믿기 힘들죠.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새집 증후군 가스 제거용 탄소섬유 소재 8억 1천만 원, 슈퍼 캐퍼시터용 활성탄 6억 8천만 원, 항공 첨단 부품, 여기서 무슨 항공 첨단 부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1억 5천만 원, 자동차 항공기 경량 부품 8억 8천만 원, 이 네 군데 사업에 35억 2천만 원을 쏘았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는 전체 정부 지원금 91억 5천만 원의 38.5%에 달합니다. 특히 새집 증후군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 15억 중의 54%인 8억 1천만 원을 먹었습니다. 자, 재밌죠? 지금 막 이렇게 매덕하니까 억 단위가 이름 같죠? 저 같은 서민한테는 회사니까 요즘 졸도하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저까지 억이 푼돈처럼 보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처럼 보입니다. 와,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윤 의원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익성이 새집 증후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본업과 거리가 먼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후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하고 막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집 증후군이 이 자동차 부품하는 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새집 증후군을 얼마 받아갔다고? 8억 1천만 원을 꿀꺽. 이게 믿어집니까? 조국 펀드 관련 회사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 예산을 받아간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정부 돈을 꿀꺽하고 받아갔으니까 이건 정말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WFM 역시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을 통해 1,860만 원의 예산을 쏘았습니다. 무슨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든 눈에 띄는 대로 다 갖다 그냥 꿀꺽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및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정책에 따라 배정된 거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과 저는 생 바보였네요. 이렇게 눈먼 돈이 막 돌아다니는데 뭐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100원짜리 하나 얻어서 적 없네요. 이거 완전히 바보들입니다. 와. 그러고 여기서 항공청단 부품은 또 뭡니까? 자동차 부품 그것도 엄제하는 데서 기가 막힙니다. 활성탄은 또 뭡니까? 막 눈에 비는 대로 항목 붙이는 대로 다 갖다서 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기평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사업계획서와 재무상태 등 익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야 뭐 서류 만들어주는 거야. 돈 준다면 저도 당장 갖다 만들어주겠네요. 돈 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절차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지원 금액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16억 7천만 원에서 취임 이후 35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는 R&D 과제 특성별로 사업 규모가 달라서 지원 규모도 달라졌다. 그러면서 4개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4 내지 7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별 지원 금액은 연간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일까요? 저는 이것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5억이 이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에서 새집 증후군에 8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주워 먹었습니다. 자, 조국 이래도 관련 없다고 할 겁니까?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구미호 조국 아닙니까? 꼬리 9개 중에 4개 밟혔습니다. 이제 5개째 곧 나올 거고 참말로 절도하겠습니다. 절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기술하게 되는데 오늘은 몇 번이나 기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기술하겠습니다. 나라 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먹었네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한 해명은 조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국의 해명을 정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국이 국민을 위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